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일 저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KBS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ong to the Moon,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가 되겠죠. 이 노래를 KBS 열린음악회에서 틀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느냐? 우선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시점과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뭐 저는 이거 모르는 얘기인데, 뭐 안토닌 드보르작의 오페라군요. 이 오페라고 찾아보니까 뭐 루살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인어의 모습을 한 루살카가 달을 바라보면서 왕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노래하는 곡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이제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또는 달에게 붙이는 노래 이런 식으로 아마 번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님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넷에서 지지자들이 지칭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을 KBS에서 KBS뿐만 아니고 뭐 다른 어디가 얘기해도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뭐 기자 출신이니까 아마 KBS 측에다가 이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걸 틀은 적이 있느냐 최근 5년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최근 5년간 이 중에 2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2번이 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지금 4년이 조금 안 됐죠. 그런데 그 중에 2번을 틀었는데 요게 2번 다 열린음악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1월 27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이죠. 1월 24일. 뭐 얼마 전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또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것도 시점이 묘합니다. 1월 24일, 올해 1월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월 27일은 문재인 대통령 생일하고 아주 가까웠던 열린음악회 날입니다. 그러면 이 2번 다 결국 달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를 틀은 것 아니냐. 2번 다 KBS 열린음악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기가, 왜냐면 2번밖에 안 틀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안 틀었답니다. 근데 꼭 KBS 열린음악회에서 틀었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생일 즈음에서 2번을 틀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문 대통령 이퀄 달님이라는 것을 연상하고 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KBS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설명은 뭐라고 했습니다. 뭐 첫 번째 거는 뭐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뭐 선정을 한 거고요 어쩌고, 두 번째 건 어쩌고 했지만 문 대통령 생일에 즈음한 KBS 열린음악회에서만 유독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를 2번 틀었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도 있을 수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KBS가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코드를 맞춘 듯한 인상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물론 한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 아나운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라디오 주말 14시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KBS 김모 아나운서입니다. 뭐 이름도 다 나옵니다. 김모 아나운서. 남자죠, 남자. 이 사람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무려 한 20여 건에 걸쳐서 그 아나운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일선 기자들이 주말 뉴스니까 취재해서 또는 뭐 써온 그 리포트 내용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대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죠. 그렇지 않으면 기자죠, 기자. 기자는 그걸 작성할 수가 있고. 근데 기자더라도 뉴스에 대해서 작성을 해오면 데스크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을 내보냅니다. 그거를 읽어가면서 첨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첨삭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 언론계에서 철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가 앵커를 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에 나온 대본을 그대로 읽죠. 물론 애드립이라는 것도 있는데 애드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뉴스의 첨삭을 기자가 또는 그 진행자가 임의로 한다? 이거는 적어도 저는 뭐 방송 기자를 한 건 아니지만 신문 기자 동안 그런 거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이 아나운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작년에 북한 열병식이 있었죠? 그 열병식이 톱 기사였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 주말 뉴스의 톱 기사, 맨 첫 번째 기사였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걸 아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아나운서가 임의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아나운서는 징계를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그 검찰 수사, 그게 이제 뭐 라임 자산운용 뭐인가요? 뭐 벌써 좀 가물가물한데 거기에서 뭐 돈을 받았느네 어쩐네 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또 읽지를 않았다. 아주 삭제를 해버렸다. 코로나19 사태가 급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급증했다 하는 기사를 아예 빼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의 뭔가 불리해 보이는 듯한 이런 기사는 진행자가 임의로 빼버렸다는 거거든요. 코드 맞췄다 이 얘기죠 결국. 라디오 뉴스를 이렇게 진행해서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멀쩡히 지금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 그 가족들이 북한에 가서 무슨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체포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나왔는데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배상하라고 그러니까 배상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한 톤으로 김정은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난 기사, 오토 원비어 가족이 자, 김정은은 거짓말쟁이고 우리 아들이 거기에 대한 희생자다라고 한 부분을 요것을 아예 기사 내용 쭉 긴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읽지 않고 그냥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이 특정 아나운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한 말 중에서 했다는 말 중에서 뭐 자유적 전쟁 억지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기사를 쭉 썼는데 거기에 없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을 자기가 임의로 붙여서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무려 20여 건의 이런 정말 기자들로 보면 만행에 가까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이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아나운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KBS 전체 조직의 문제, 이 아나운서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아나운서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KBS 전체 조직의 문제입니다. 이 조직은 결국 아까 제가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를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즈음해서 틀었다는 그런 것과 결국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KBS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KBS가 수신료, 시청료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시청료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명분으로 내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통일방송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민족 평화 공존에 기여하고 아니 뭐 방송 하나 가지고서 뭐 그렇게 평화 공존에 기여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용어들이 한민족 평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용어들이 문재인 정부가 즐겨 쓰는 용어이고요. 여기에 보면 뭐 평양 지국 개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KBS가 적자가 심해서 수신료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적자가 심하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방만한 운영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KBS 내부에 뭐 잘 아시지만 자 뭐 60%가 뭐 무슨 1억 원 이상 연봉자다 뭐 어쩌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뭐 47%가 1억 원입니다. 뭐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국민한테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뭐 무보직자가 뭐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랬더니 2,000명 아니고요, 1,500명입니다. 무보직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되죠. 무보직으로 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제대로 경영을 한다면 어쩌다가 한두 명 생길 수는 있으나, 근데 뭐 2,000명 넘는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1,500명입니다 라고 우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뻔뻔함, 이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쪽과 뭔가 이 정부와 연관이 돼서 수신료 인상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드를 맞추는 뭐 평양지구 개설이니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면서 국민들 지금 호주머니를 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KBS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니 심지어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까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저도 오늘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활동을 해서 KBS의 이 방만한 운영, 거기다가 무슨 시청자, KBS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지금 한전 전기료에다가 KBS 시청률을 이렇게 엮어서 해서 KBS 시청률을 안 보지만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이걸 왜 개선을 못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 개선해야 됩니다. 야당에서 뿐만 아니고 시민단체도 그런데 활동을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활동을 지금 전혀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달림에 바친 KBS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유튜브를 해드리는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태 KBS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KBS는 자기네들끼리 편을 갈라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이 되는 KBS, 이런 KBS는 있을 이유가 없고 그 KBS에 대해서 공영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일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KBS의 이 여러 가지의 정말 어이없는 행동에 대한 개선, 이걸 위해서 정말 시청자, 청취자, 시민단체, 야당 다 함께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